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을. 자,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요. 근로자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인데 정부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과장님,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하는 이제 고용자들이 조금 이제 있습니다. 네. 현재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지금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5만 명의 근로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금액으로 보면 이제 1조 400억 정도 지금 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렇지만 요 금액 전체가 체불로 되어 있지는 않고 네. 이제 지방의 근로감독관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80% 정도는 청산이 된 상태고요. 예. 또한 이제 금액 자체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지만 피해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수준보다는 적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체불 임금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좀 줄어들고 2022년까지도 줄어드는데 액수가 21년 기준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줄어든 기간은 좀 코로나 기간이었고요. 예.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채용이나 근로자 수도 이제 좀 적고 그때 이제 휴직들도 좀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체불이 좀 줄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첫 해가 이제 작년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작년에 이제 체불액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보시면 피해 근로자 숫자를 보시면 네. 2019년보다는 좀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로자 수는 좀 줄었지만 또 체불 액수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났는데 이게 뭐 물가 상승 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년 임금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체불액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추석 연휴 전에 이 체불 청산에 좀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달 임금 체불 집중 청산 운영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주요 내용이 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번 계획은 예년하고 틀려서 네. 예년에는 주로 이제 저희가 그 접수되는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노력들을 좀 강화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신고 사건을 이제 접수받기보다는 좀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하는 활동들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2,2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 근로감독 전부가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현장을 나가서 5,000개 정도 사업장을 근로감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방 간서에 간서장들이 직접 고액 체불 사업장이라든지 다수 체불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을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심에 있어서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네. 신고 창구를 좀 단일화했는데요. 온라인으로 보시면 노동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팝업 창이 뜹니다. 그러면 그 창을 클릭해 보시면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전화번호도 이제 전용 전화번호도 하나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지난달 26일부터 임금체불 집중 지도 기간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근로감독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업주분들께서 부담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저희의 목적이 사업주를 처벌하기보다는 임금체불이 없는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사업주 단체,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먼저 만나서 회원사들한테 좀 이런 계획들을 미리 알리고 혹시 체불된 임금들이 있으면 청산을 하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경제단체에 이제 실무자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도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벌보다 일단 밀린 임금을 다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전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또 현장 감독의 실시가 네.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전국에 2,200명의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나가는데 주로 네. 이제 최근에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나갑니다. 건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 그리고 IT 관련 업종들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장을 점검을 나가게 되고요. 이번 감독은 예년의 감독하고 틀려서 예년의 감독을 나가면 저희가 주로 이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 위반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진 않고요.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그리고 임금체불 이렇게 3가지 항목만 보면 됩니다. 네. 보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있을 때 저희가 처벌을 하기보다는 추석 때까지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을 하라는 지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건설 현장도 가고 이제 음식점도 이렇게 감독을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중심적으로 본 부분이 좀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 빌리지 않도록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체불 예방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건설업은 굉장히 뭐 아시겠지만 좀 네. 특수한 이제 업종입니다. 저희도 건설업에 대해서 체불 신고 사건이 들어오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첫째로 일단 현장 자체가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를 특정한다든지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업은 굉장히 이제 하도급 구조로 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두고도 사업주들 간에 뭐 꽤 분쟁이 많은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에 대한 체불은 발생이 되면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500개 현장, 건설 현장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 내 건설업체들의 임금체불 사항들을 이번에 살필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 고액 체불이나 집단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이제 청산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임금 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의 인식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 사업주의 인식이 이제 바뀌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임금 체불을 하는 뭐 어떤 시기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여러 가지 채무에 많이 이제 시달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임금 체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체불 중에서 이제 어떤 채무를 먼저 이제 해소를 할 것이냐 그런 판단의 문제가 오게 되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 맞습니다. 예.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주 분들이 임금 체불 임금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이제 평가를 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임금 체불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회 경제적, 뭐 문화적인 요소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뭐 하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법이나 제도를 하고 또 실제로 처벌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했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노력과 함께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좀 신고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창구도 단일화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죠. 이 부분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저희가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용 전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번호가 같은데요. 1551에 2978입니다. 뒷번호는 이제 임금 체불에 좀 비슷한 숫자로 저희가 한번 따봤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2978. 네, 임금체불 2978.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노동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로 이제 진정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팝업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클릭하시면 보통 신고를 하실 때 이제 본인의 이제 신분이 드러날까봐 좀 신고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신고 그 창구는 익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임금 체불의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창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체불이 있었을 때 어떤 그런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때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겠죠?
네, 또 이 집중 지도 기간의 각 청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이 좀 운영된다고 하는데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다 보면 어떤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근로자 전체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사 간의 갈등 사항으로 좀 번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에 있어서 고공농성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위험한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관장님들이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임금 체불 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청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제 뭐 제주에서 뭐 특정 병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병원에 이제 저희 이제 기관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청산을 지도를 한 사례가 있고요. 예.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Q10 계열사 한 곳도 청산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불이 됐을 때 다시 청산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 결국 뭐 물론 사업자분들도 마음이 좋진 않으시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건 이제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임금 체불이 있을 때 가장 힘든 건 근로자들의 가정일 텐데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예, 맞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생계 지원 그리고 근로자들이 못 받은 임금을 네. 대신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근로자에 대한 이제 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사업주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좀 지원을 해서 사업주가 밀린 임금 체불을 청산하도록 네. 하는 융자 제도,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체불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리고 그 체불액 자체가 특정이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임금 체불의 일정 금액까지 저희가 정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융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도움이 되는. 예,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일 텐데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좀 현장에서 맘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제도적인 부분, 결국 사업주들이 본인이 판단할 때 이 임금 체불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신용 제재를 한다든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네.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와 관련된 뭐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조항들을 가진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또 하나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사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도 좀 더 엄중하게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근로감독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희 지방의 근로감독관이 2,200명 정도가 있는데 한 해 이제 저희가 노동관계 신고 사건을 40만 건 정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만 예, 건. 맞습니다. 2,2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거의 뭐 2건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가중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우리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추석 맞아서 임금 체불 다 좀 청산이 되고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고 걱정 없는 그런 추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하창용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